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인물님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명절 지나고 이제 이거래일제죠, 그죠? 이거래일제인데 사실 미증시가 좀 안 좋게 끝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었다가 다행히 코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0.96%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그 월봉 상황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직은 추세가 좀 잘 살아있어가지고 변곡점이죠. 이렇게 저번 달 고점 889p 여기까지 바라봐도 되는 상황이 됐고, 코스피도 아직 뭐 추세가 크게 깨지거나 무너지는 건 아닌 거고 2600p 고점 여기 박스권에 gat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사실 미증시가 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그죠. 다우 산업이 1.35%, 나스닥 1.8%대. 어제 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CPI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강한 종목들은 강하죠. 이 주가지 선물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선물 지수가 좀 많이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크게 반등해주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오늘 미증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물론 HLB를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여전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얘기가 좀 있어요. 솔브레인이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멤버들과 저희들이 공부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안 올라간 친구도 꽤 많아요. 떨어진 친구도 많지만 또 대체적으로 상한가 간 친구들도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처럼 이삭 엔지니어처럼 또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일반 실방에서도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HBM 관련해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제일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 코스닥 시장에는 특히 그동안 이제 이 저PBR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코스닥에는 그 성장주들을 기관들이 많이 팔다가 이제 전자 저PBR 관련 잠깐 옮겨갔다가 괜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지금 저 약간 밀려있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 우리는 이제 종목 추천해 주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너쌤도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던 거고 프로이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종목들이고, 특히나 이제 H뱅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굳이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제 오픈 엣지나 이런 친구들은 어제 알려드렸듯이 저기 관련주들이니까 그 AI 관련주들이니까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죠. 특히 이제 네오스미 CXL 관련 상한가를 갖고 이 중에서 특히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솔브레인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솔브레인 종목을 잘 보라고. 사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애들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였거든요. 바닥권인데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수긍하기 때문에 최고점, 그러니까 52,400원을 뚫었을 때가 제일 좋았고,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종가가 55,000원이었거든요. 여기가 어제 깔끔하게 뚫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 땡땡이라고 그러죠. 한번 크게 급등한 다음에 딱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513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래서 종가가 여기서 끝나서 이걸 뚫어주기 위면 다시 매수인데 날라갔죠. 오늘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513만 아끼면 되고, 역시나 이렇게 오늘의 종가 정도로 훼손하지 않으면 이 층의 목표가를 제가 예전에도 이 바닥권에 사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 2, 3만 원대 사놨다가 나중에 한 7만 원대 한 두 배 정도 가진 않을까. 또는 정말 제대로 이 친구가 아직도 고평가 받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금 PBR이 이제 1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HBM이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거의 PBR 2, 3이 돼요. 이 PBR이라는 게 이제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죠. 섹터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뭐 식품이나 이런 주식들은 거의 PBR 0.45대가 되는 거고, 이런 성장주들은 PBR 2,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 1이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긴 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내일 뛸지 안 뛸지 모르고 내일 음봉이 떨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감히 함부로 이 친구가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오늘의 종가 정도로 훼손하지 않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특히 30분봉 같은 데서 이제 30분봉 일종의 추세를 유지해 주거든요. 30분봉 성상에서도 5선이나 깊게 손절받았을 때 이게 조정 들어왔을 때 20선을 깨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바닥권에서 얘기했을 때 목표권 다 와가요. 여기니까 여기가 7만, 지금 고점이 7만 7천 원인데 사실 저걸 뚫어주게 되면 제2의 제주반도체까지 될 수는 있죠. 예전에 제가 제2 제주반도체를 바닥에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1차 목표가를 월봉 최고점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낮아 보이지만 낮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죠. 이 솔브레인이 지금 요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 즉 11,700을 뚫어주게 되면 제주반도체는 더 강해지는데 저걸 뚫어주자마자 날아가가지고 거의 3만 원대 바닥에서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높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데가 제일 매수 타임이 됐던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솔브레인을 진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도 일단은 목표가를 이전 고점 정도로 잡는 게 맞고 이걸 뚫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이 자리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도달했을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즉 반도체 관련주들은 솔브레인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도 올라갈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시그네틱스라든가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애들, 뭐 하이서킷이라든가 뭐 한양이엔지라든가 뭐 SFA 반도체라든가 진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추세가 좋죠 지금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그 HLB 얘기를 좀 해보면 HLB가 이제 조정권에 들어온 게 맞긴 맞거든요. 보통 11선 정도를 안 깨야 이 조정권이 좀 안 깊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올라가는 주식들은 11선 안 깨거든요. 특히 이제 전월의 고점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이 월봉이라는 건 이번 달 월 말이 완성이 되는데 일봉에서 보면 내일 이제 11선 회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일 11선 회복을 못 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서 67,000원대라든가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그 HLB에 대한 그 리보세라니까 칸넬리주마에 대한 그 병효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FDA 승인 기대감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즉 회사에 대한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고 아직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회사 같은 경영진분들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주식은 수급이라는 거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을 이제 바닥에 사는 걸 좋아하죠. 금방 알려드렸듯이 제가 제주반도체 얘기할 때가 여기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냐 그만큼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를 제가 매수할 때 여기 알려드릴 때 여기고 솔브레인 홀딩스조차도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놨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샀을 때 이래도 조금 조정 들어와도 수익권이니까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HMB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동안 많이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이제 무섭고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11선을 깨고 내일 회복을 못 해주면 실적으로 이제 21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 요렇게 20선까지도 밀려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대신에 꼭 저기 떨어진다 올라간다거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미리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맞추지도 못할 거면서 왜 방송하시냐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미래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는 걸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알려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금 가는 길이 멀쩡하냐는 거예요. 아주 멀쩡하죠. 나쁜 이슈도 없고 악재도 없어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옳았냐라는 거죠. 주식을 이런 데 사지 않았고 이런 데 샀다면 뭐 이 정도 조정권에 버틸 수 있는 거고 그죠? 20년까지 밀릴 수 버틸 수 있죠.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그런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약간은 조금 이제 좀 겁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어떤 내가 좋은 종목을 봤을 때는 HLB 이런 자리들 또 하나가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이런 자리들 참 좋잖아요. 그죠? 제주반도체 이런 자리 부럽지 않으세요? 야 제주반도체를 4, 5천 원에 사신 분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죠. 진짜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 드렸었고 또 하나가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금 많이 높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야 2만 5천 원 3만 원대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죠. 이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럼 보면 거꾸로다가 HLB도 야 2만 5천 원 3만 원에 사는 분들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우리 멤버들 많이 여기가 사셨거든요. 그만큼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 높게 사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욕 먹어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음부터 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을 살 때는 되도록이면 바닥권에서부터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수익을 주게 돼요. 단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11선을 회복을 못 해주면 이렇게 21선까지 63,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 꼭 밀린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까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좀 있어요. 자, HLB가 밀리면서 대체로 많이 밀렸고, 이제 HB 제약이나 다 밀리죠. LG에 대한 좋은 이슈는 있어요. 역대 최대 매출, 올해 흑자 전환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환 물량이 좀 나오죠. 그죠? 22만 주. 좀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월봉에서 지금 낮은 위치는 아니고, 일단 그 HLB가 됐든, HB 제약이 됐든, HB 생명과학이 됐든, 중기적으로 추세를 깨는 5주선까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단지 5주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5주선까지 밀릴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HB는 65,000원대, LG는
이렇게 5선까지 오는 가격이 거의 17,800원대, L생은 5선까지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14,000원대. 그래서 저기까지 조정은 좀 잘하면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일봉에서 11선 같은 자리를 깨게 되면 조정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요 점은 조금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L자가 됐든 L생이 됐든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바닥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게 맞는 거고, 월봉 고점에 쫓아가 사신 분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높게 사신 분들은 그에 맞는 본인만의 원칙대로 대응하셔야 돼요. 뭐 자기가 회사를 믿고 가면 그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더 떨어졌을 때 HB를 믿으면 추가로도 사시면 되고, 본인이 못 믿거나 너무 높게 샀다는 생각이 들으면 손절치면 되는 거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대신에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올바랐냐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수익권에 있으셔야 맞는 거고, HLB가 살아나야 LG나 L생이나 L테다 살아난다 보시면 돼요. 일단 HLB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좀 중요하고, 내일 만약에 11선을 회복 못 시켜주면 당분간 조금 조정, 그러니까 주식 계속 이렇게 이전에 한번 이렇게 조정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날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깊게.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이 딱 들어올 상황이 되고, 만약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21선 회복시켜주면 다시 두 번째 매수창이 또 생기거든요. 그냥 그때 또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일단 손절했다가 밀렸다 돌아 나갈 때 뭐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이런데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매수폭이 높은 거니까 얼마나 살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원칙의 그 투자, 본인이 투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떨어지면 더 산다든가 이렇게 뭐 몰빵, 당연히 몰빵 안 하셨겠죠, 저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본인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10에서는 행 못해주면 어쨌거나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거래량에 기인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멤버님들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공부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반 실방을 좀 못했어요. 감기가 심해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방송 못했는데, 멤버십은 이제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같이 공부를 해요. 한두 종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을 공부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 다 날라갔는데, 이따 공부한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서남이나 덕성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저조차도 사실 오늘 같은 날 뭐가 뛸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아침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이 안 됐는데 이 주식이 무조건 뛸 거요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수나 이런 걸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서남이나 덕성을 보면 얼마든지 뛸 자리에 있다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너무 그런 걸 믿지 말고, 이렇게 보면 서남이 앞에 거량이 자꾸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박스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 박스권에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오늘 요 박스권을 탈출해 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거 뚫어주고, 어제 뚫어주고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음봉이 이뻤던 거고, 어제 양봉이 이뻤고, 오늘 출발 자리가 요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죠. 그럼 이제 서남이 가면 덕성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서남하고 덕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덕성도 아침에 몇몇에 알려드렸거든요. 이렇게 덕성의 자리를 보면 서남이 갔는데 이 친구가 이런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21선만 깨지 않은 매수, 앞전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뛸 확률이 있는데, 딱 이 뛸지 안 뛸지 모르니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죠.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러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물론 장중에 많이 흔들긴 했어요. 이 친구가 확 날아갔다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켰어도 결국은 막판에 끌어올려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서남하고 덕성이 쪽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솔브네 홀디스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오늘 뛸지 몰랐겠지만 당연히 오늘의 출발 자리가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깨끗하게 5일선을 깨지 않고 어제의 종가를 깨지 않는 선상, 그러니까 내일도 종가를 안 깨야 되겠죠, 그죠?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멤버들이 굉장히 신기하셨었는데, 제가 인사학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도 오늘 순간 거의 한 19% 갔다 왔어요. 인사학 엔지니어링은 월봉에서 보면 제가 20개선을 뚫어줄 때 주가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항상 그린 거예요. 그러면 20개선을 뚫어주고 있었고, 오늘 또 하나가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 전환, 즉 5주선을 뚫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인 차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 또 올리겠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딱 20선 돌파해줄 때 매수. 그러니까 쭉 날아 여기 갔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다가 제가 이제 매수 매도 진행하는 거 이거 좀 얘기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주식은 뉴스에 기인하지 않고 거래량하고 추세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서남이나 덕성이 날아간 게 뭐 초전도체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앞전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고 뚫어줄 자리 뚫어주고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B도 더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1선 회복시켜주고 월봉에서 최고점 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 5천 원을 뚫어주고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왼쪽에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좀 조정도 거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11선을 깼기 때문에 네, 11선 회복이 중요하고 만약 이걸 깨면 2선까지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도 오면이 5주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확률 즉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절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HB 믿고 참고 기다려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는 월봉 바닥이죠. 여기서 샀을 때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제도반도체를 바닥에서 샀을 때 이렇게 바닥에 샀을 때 이렇게 이런 데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데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항상 월봉 고점일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한번 상황을 볼게요. 내일 상황 보고 제가 또 오전에 실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내일 21선 회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종목들 중에도 매매자 공부하는 종목들 중에도 다 대체적으로 보면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전부 다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안 사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있는 애들, 이 바닥주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싸게 사야지만이 비싸게 파는 거죠. 내가 비싸게 사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비싸게 팔어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비싸게 물량을 넘길 때 이게 넘길 때 그 물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 미리미리 숨어 들어가서 매수하자. 요게 우리의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방법인 거죠. 자 결론은 HB는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되고 내일 11선을 회복 못 해주면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이제 한 명도 뭐 저게 무조건 내일 반등한다 떨어진다 이런 건 없는 거고 자리를 뚫어주는지 지켜주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나는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어떻게 짤 것인지 그러니까 주식은 전쟁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